자, KC텍입니다. KC텍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죠. 반도체 소부장 기업. 이 KC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오래된 네임드 기업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네임드 기업. 이 KC텍이 자, 저기 보시죠. 저기 보면 이거 이제 설립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회사가 분할이 돼서 그러고요.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먼저 분할한 라인 중에 하나죠. 이게 분할이 돼서 그런 거고요. 2017년, 그러니까 근 10년, 이제 8년 전에 분할을 했습니다. 2017년, 그러니까 삼성전자 날아갈 때, 그때 그 시대에 분할된 거죠. 자, 여기 있습니다. 오리지널 회사는 KC, 여기서 분할이 된 거예요. 설립 87년도 설립이고 상장은 97년에 상장이 됐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약 이게 건 지금 30년 다 돼가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예전서부터 초기서부터 진행해 왔던 기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분할돼서 이 KC로부터 분할돼서 나온 게 KC텍이고요. 이 회사가 꽤 이름이 있어요. 꽤 나름 네임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이 맨 앞쪽 라인에 들어가는 1세대 기업이기도 하고 네임드 기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유명도가 좀 많이 밀렸죠. 최근에는 유명도가 많이 밀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떤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이게 주로 시세가 나오는 게 남들도 시세 다 날 때 그때만 나옵니다. 남들도 다 시세 나올 때. 그래서 이 우리 KC텍 같은 경우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2023년이죠. 2023년 한참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거슬러 올라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다뤄왔거든요. KC텍 전형적인 중기형 종목 이렇게 다뤄왔었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제 후반기에 이렇게 반짝하고는 쫙 밀려서 그 뒤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짧게만 이렇게 놓고 보면 많이 올라 들어가는 게 멀리서 이렇게 이렇게 좀 눌려서 보게 되면 한참을 눌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 기업을 다룬다 그러면 진즉에 나왔어야 될 기업인데 안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DI한테도 한참 밀려있네요. DI는 여러 차례 걸쳐서 분석이 나갔는데 KC텍은 한 번도 분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DI하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저희도 분석을 많이 해드렸던 DI 역시도 마찬가지 굉장히 오래된 코스피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지금 주가 자체로도 보면 DI가 훨씬 세 보이죠. DI 역시 마찬가지 코스피의 반도체 기업이고요. 96년 그러니까 이게 96년, 97년 이때도 반도체 사이클이 있었어요. 이때 미래산업 같은 종목들이 상장해가지고 반도체 대러쉬를 일으키게 되고 해서 이때 집중적으로 상장이 됐던 종목들이거든요. DI, KC텍, 그 다음 지금은 완전히 별 볼 일 없어진 우리 정문술 회장의 미래산업 96년 다 같은 연도죠. 이렇게 다 요쪽에 이렇게 집중이 돼서 나왔던 1세대 기업 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자 지금 미래산업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안 되고요. DI텍 지금 DI 얘기를 들었는데 종류는 조금 다릅니다. DI하고 KC텍이 종류가 조금 다른데 지금 차트에서는 잠깐 보셨어요. 차트에서는 잠깐 보셨는데 KC텍 시가총액 8,500억짜리 기업이고요. 그리고 DI의 경우 시가총액 6,400억입니다. DI가 훨씬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KC텍이 더 윗줄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죠. 자, DI 같은 경우 보면 매출이 4천억에 지금 300억 그 전까지 이제 박살났다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해서 이런 겁니다. 2천억대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새로 뚫고 들어가면서 매출이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는 형태, 퀀텀 리플을 하는 형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올라서 4천억에 300억입니다. 자, KC텍 넘어 들어가 보면요. KC텍은 이제 앞에 보인 것처럼 단위가 달라요. 얘는 이미 저 앞쪽에서부터 벌써 3천억대를 기록하고 이건 600억대까지 들어갔던 회사예요. 깨졌다가 다시 돌아들었는데 여기도 그렇죠. 이게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앞서 계속해서 지금 비교를 해드리는데 이렇게 굴곡이 굉장히 심한 이런 회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돈 벌 때는 왕창 버는데 못 번 때는 더럽게 못 버는 이런 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저 앞쪽에서도 차트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중기 투자 유형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KC텍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실적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이런 형태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그러니까 실적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뭐 적자까지 간다든가 뭐 이런 쪽의 흐름들이 아니고요. 적자까지 하는 거 일정하게 지키는 겁니다.
똑같이 계좌들이다. 딱 이렇게 해서 돌아 나와서 돌아 들어가고 당연히 이 KC텍의 경우에도 실적이 돌아 나오게 될 텐데 현재 저희가 지금 다룬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시는 것처럼 KC텍 같은 경우도 네임드 기업의 굉장히 오래된 1세대 그래 삼성전자의 메인 벤더 기업이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망치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온 상황이다라는 얘기 되어야 되겠죠. 자, 이 KC텍은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도체 기업으로 유명하지만 반도체만 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까지 3개가 있습니다. 저까지 해서 총 3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 나오는 이 반도체 업황에 연결되는 부분 이거 다 받고 있고요. 저 아래쪽에서 보면 메타버스의 뭐 자율주행에다가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등장하고 있죠. 자, 여기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뒤쳐져 있다가 올라 들어가는 쪽에서 반도체 쪽에만 오링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된다 그러면 안 좋을 때는 조금 이런 식의 안 좋더라도 돌아 나올 때 다시 강력하게 돌아 나오면서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일 겁니다만 이런 종목들처럼 깨질 때 그냥 시원하게 그냥 깨져버리고 돌아 나올 때 그냥 가공할 속도로 이제 무선 속도로 돌아 나오는 캐시 테코인 같은 경우는 연속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겁나게 빠르죠.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고가에서는 깨질 때 또 많이 깨져요. 같은 경우 7만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26,000원까지 깨졌다 돌아오는 거고요. 심텍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그 전에 주가가 깨질 때 자 이거 보시죠. 43,000원에 있던 주가가 만원까지 이렇게 작살이 났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 들어온 거거든요. 다시 고점까지. 근데 KC텍 같은 경우 보신 것처럼 이게 내려도 그렇게 크게 진폭이 크지가 않아요. 지금 5만 얼마입니까? 5만 9천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 반 조금 넘게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덜 내리고 그리고 올라올 때는 좀 느리게 돌아오는 전형적인 이제 중장기 투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요 종목이 이제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앞에 보신 것처럼 자, 기존에 지금 이 두 개의 띠로 제가 예전에 그려놨던 위치인데요. 예전에 그려놨던 위치인데 아직도 이벽을 못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디스플레이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크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바뀝니다.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가 줄고 디스플레이가 올라 들어가고 이랬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반도체가 8, 디스플레이가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자,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LCD 라인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OLED 라인으로 다 전환이 됐죠. 그래서 이제 돈 잡아먹는 거 다 끝나고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 들어갈 것이다. 요거 그대로 받는 거고요. 여기도 나와 있죠. LG 디스플레이에서 LCD 없다. 자,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파주의 공장 있지 않습니까? 파주 매금동에 공장이 있는데요. 그 공장에 예전에 LCD 라인들이 있던 것 같은 경우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리가 돼가지고 공장 다 없어지고 거기 일하는 애들 다 내보내고 그렇게 했다가 이게 지금 OLED 라인으로 다시 전환된 게 지금 유세는 이제 나오고 있는데 벌써 오래됐어요. 이거 작년서부터 지금 OLED 쪽으로 전환돼가지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이제 다시 이 전환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거 LCD 팹들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OLED 쪽으로 다시 돌아 나오는 거. 이거 본격할 것으로 전망됨 이렇게 되어 있죠. LG 디스플레이가 그래서 LCD 없애버리고 거기 이제 없애버리는 데한 감가상각 비용들 다 적용시키고. 그러니까 감가상각 비용 다 적용시키고 이제 돌아 나올 것이다. 요게 KC텍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 돌아 들어가면 돌아 들어가는데 이제 나머지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나은 종목이 되느냐, 상대적으로 처진 종목이 되느냐, 요런 차이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지금 분기 전망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분기는 이제 조금 처지는 흐름 보이고, 근데 3분기 같은 경우는 앞서 나온 것처럼 테크인 같은 종목도 그렇고요, 심텍도 그렇고요. 대부분 지금 3분기 같은 경우 조금 좋지 않은 흐름들 나타내고 있죠. 그럼 이제 4분기부터 다시 위로 올라 들어간다라고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지고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서 소외되는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에요. 소외주. 그래서 저 앞쪽에는 2022년도는 5배까지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2023년도에 실적은 내리는데 반대로 주가는 모멘텀하고 타고 올라 들어왔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 10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재도 싼 종목이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러니까 테스 같은 종목이 유명한 종목들 중에 낸드 대표주 테스가 가장 유명한 종목이 될 텐데, 자, 요 종목 같은 경우도요. 레거시입니다. HBM이 아니라 레거시예요. 그래서 테마 자체가 이쪽으로 엮여 들어갑니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대표주들, 그 과거에 이 레거시 낸드 쪽의 대표주라고 하면 꼽는 종목이 바로 이 KC테크와 PSK 이 두 개 종목이었습니다. 예, 이게 이렇게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쪽 라인으로 들어와선 낸드 쪽 같은 경우라 그러면 대표라 그러면 자 유진테크와 테스 이렇게 했죠. 옛날 대표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 애들 같은 경우 이 낸드에 관한 얘기는 쭉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레거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올 초에 나올 겁니다. 여기 아예 안 나오네요. 이건 뭘로 보시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 자 지금 낸드 쪽의 대표주였다라는 얘기 드렸었고요. 최대주 공개 매수 이거 아닐 것 같은데 LG 디플 여기 뜨고 이거 아닐 거예요. 자, 여기 있네요. 여기 있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자 이게 주 장비가 이제 CMP 그리고 웻 클리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습식 세정 그리고 CMP. 이게 CMP 같은 경우에 이거 뭐냐 그러면 이게 앞선 부분들 여기 틈새하고 요런 거 보완해주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미세화는 정밀 공정의 필요성 요 부분 같은 경우 앞서도 어저께 QRT 같은 종목들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이엔드 쪽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그에 따른 이 사소한 이 고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주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부문들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이제 각 부문별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현재 반도체 각 부문에서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작동되는 기업이 자 KC텍 위로 지금 쭉 치고 올라 들어가고요. 가장 밸류에이션이 높은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검사 장비입니다. 검사 장비.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 지금 가장 눈에 띄고 잘 나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본다 그러면 이 검사 장비 기업들이 제일 숫자가 많죠. 그만큼 이제 반도체 기업 불량품을 축소하고 하는 거 이거는 일은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와 관련해서도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하는데 몇 년이 걸렸냐 이거야. 몇 년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런 쪽에 이제 이렇게 이 불량품들 같은 경우 검사해주고 보완해주고 하는 요런 쪽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죠. 그 요게 같은 경우다 여기 앞에 나옵니다만 이거 D램의 점진적인 레거시 부분이 부진을 해서 올 연초까지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앞에 이것도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가 너무 늦게 들어가서 HBM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줄이고 뒤로 밀어두는 사이에 그래서 D램 쪽에서 낸드 D램이 쇼티지가 발생을 했습니다. 공급 물량이 부족해. 재고도 없고 공급도 없고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D램이 지금 물량이 다 빵꾸가 나 있는 상태라 가지고 이쪽을 늘리지 않을래야 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낸드주들이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데는 낸드주가 주도를 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낸드와 D램. 그렇죠? 그래서 요 때는 요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본다면 그러겠습니까? 지금 이제 반대죠. 자, 이제 레거시가 살아나는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싸고요. 지금 더 싸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10배, 11배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냥 사도 된다는데 지금이 그렇거든요. 아직도 그 선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서 레거시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주도는 레거시야. 자, 제가 이제 또 뚫으면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 KC텍 경우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 다른 종목들 대부분이 검사 장비는 PR이 25배입니다. 테스 같은 종목이 12배밖에 안 돼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 테스
그냥 뒤집어가지고 장대항으로 뒤집어 나오죠. 유진테크는 뭐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가는 종목, 그러니까 뭐 특이할 게 전혀 없지. 나 삼성전자만 보고 하는 데는 종목이고요. 테스 같은 종목들이 어저께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13까지 이렇게 뒤집게 들어오고요. 얘가 12배. 그리고 테스 가장 현재로 친다 그러면 반도체 네임드 종목 중에서 제일 싼 종목이 바로 이 KC텍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뚫고 나오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조금 더 빨리 할 거거든요. 이게 쭉 뚫고 나오면 이제 저 윗단계까지는 그냥 가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사셔도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KC텍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다른 종목. 이제 KC텍 살펴봐야죠. 이제 저가 부분에 있는 거 뚫고 이제 제 시세에 키 맞추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게 오르고에 들어오면 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는 이런 종목들이 어떤 급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 들어왔고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해드리고 이런 종목들 요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얘기 많이 다뤄보신 분 같은 경우는 항상 이거 쳐다보고 있는 종목이 하나예요. 그래서 중간에 그러니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흐름 자체가 약하니까 지금 안 보고 있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돌아 나올 때부터 지금 체크해서 이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확인해보니까 없더라 이거야. 그럼 노려야지. 자,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딱 노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지금 치고 들어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 이렇게 딱 노리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딱 매수가 이렇게 다 찍어드리고 수익 내드리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들어오셔서 최고 전문가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